회사를 다니면 되게 느끼기 힘든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니까 이 느낌을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제가 목표를 이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필라테스 센터 2개, 그리고 블로그 대행 사업, 그리고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025년 1월에는 월 순이익 3천만 원, 그리고 2028년까지는 월 순이익 1억 버는 게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들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각자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제가 행복한 사업가이라는 주제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참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요즘 많이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어려움이 없고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힘들고 지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냥 인생, 삶의 생활 전체적으로 엄청 행복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그럴까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만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 매일의 생활이 나아지진 않는데요. 1년 1년의 삶이 나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시스템이랑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이 엄청 예전에 써놨던 서평입니다. 네,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고 이게 서은국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제가 딱 깨달았던 가장 큰 포인트는 첫 번째는 행복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행복이 삶의 목표라고 그러는데 이 책에서는 수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 수단이라는 의미는 약간 엄청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일종의 쾌락이고 그 쾌감이 주어지는 조건은 이제 내가 생존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느끼는 쾌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꿀벌이 꿀을 먹으면 되고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생긴 어떤 특정한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쾌감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행복은 자주 노출됐어도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인사이트가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버는 것보다는 조금씩 이제 벌어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돈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돈이 모든 걸 만족시킬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떨쳐내는 그런 이상한 존재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옛날에 읽었던 이 책에서 빈도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더 시스템이라는 책을 다시 읽었거든요. 여기서도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장기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 꼬박꼬박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더 시스템의 저자는 실패는 당연한 거고 그 실패에도 크게 좌절하지 않는 좋은 에너지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장기적인 행복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식들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올바른 식사를 해라. 두 번째는 운동해라.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라. 네 번째는 멋진 미래를 상상하라. 다섯 번째는 유연한 스케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 여섯 번째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일곱 번째는 자신을 다도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라. 여덟 번째는 매일 내려야 하는 결정을 일상적인 규칙을 통해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되게 충만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두 책을 봤을 때는 결국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빈도이고 내가 하루하루를 되게 충실히 살았을 때 오는 감정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앞으로도 이런 걸 계속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쭉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때도 궁금하신 분들 많았고 회사를 나오고 나서도 어떻게 사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 드리면 여러분 삶에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쭉 얘기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릴 내용은 제가 월수금 스케줄이랑 화목, 토일 이렇게 스케줄 좀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월수금 한 덩어리고 화목 한 덩어리고 토일 한 덩어리고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화목의 스케줄이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화목 기준으로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화목은 제가 유치원을 하원을 안 시키기 때문에 오전부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5시 정도에 눈 뜨자마자 바로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뭐 씻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밖 외출복만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이 지금 제가 주상복합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 2층에 상가동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그 상가에 있는 공유 오피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걸어서 출퇴근하거든요. 이 상가 아케이드를 통하게 가기 때문에 비 안 맞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이제 사무실 출근해가지고 걸어서도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5시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사무실 출근하면 뭐 5시 10분, 15분 이 정도 됩니다. 7시 반까지는 진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보통 이때는 제 블로그에 글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좀 쌓는 편이고 7시 반까지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저희 필라테스 센터 2호점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걸으면 한 30분, 뛰면 15분 만에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2호점까지 제가 뛰어가서 오픈을 해요. 오픈을 하는 이유는 그 회원님들이 조금 한 30분 정도 일찍 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근데 이분들 밖에서 기다리게 하기가 좀 그래 가지고 일단 저도 운동할 겸 해 가지고 가서 제가 오픈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보통 이때 하는 운동은 크로스핏을 나가거나 아니면 러닝을 합니다. 이 센터까지 가는 길도 공원길이어 가지고 뛰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운동을 하는 거죠, 이 시간대에. 그러면 이제 집에 오면 한 9시 반쯤 됩니다. 오전 9시 반이요. 그래서 도착해서 씻고 이제 준비하고 그러는데, 이 씻을 때 얼음 목욕을 합니다. 요즘 최근에 하기 시작한 건데, 냉수 목욕은 옛날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한 2018년 때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더 차가운 곳을 도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얼음을 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원래 욕조가 있었는데 그 욕조에다가 이제 얼음 주머니 넣어 가지고 엄청 차갑게 하고 그 안에 퐁당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쿠팡 프레시 그 얼음 팩 있잖아요. 그거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음 목욕까지 하고 나면 엄청 몸이 각성되고 되게 일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 치솟더라고요. 그게 좋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진짜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럼 한 11시 거든요. 그러면 11시 에 이제 다시 사무실로 나와 가지고 저녁 6시 까지 한 스트레이트로 바로 일을 계속합니다. 진짜 몰입해서 일을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6시 에는 이제 집에 가 가지고 제가 식사 준비를 합니다. 애기들 식사 먹여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그 관련된 집안일도 쪼끔 하고요. 보통은 부엌 일이 많고 좀 시간 되면은 그 와이프가 못하는 집안일들 있거든요. 그 못 닦는 거나 뭐 고치거나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8시 까지 그 잔업을 하고 8시 부터 10시 까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애기랑 노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강의를 보통 저녁에 하면 제가 8시 반에 하잖아요. 이때 강의가 없으면 제가 잔업을 할 때도 있거든요. 거나 아니면 아이랑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놀이터 갈 때도 있고 책 읽어 줄 때도 있고 그러고 있고요. 요즘에는 막 잔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 보통 애랑 시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시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자는데요. 제가 또 특이하게 애니메이션을 좀 봅니다. 그 넷플릭스에서 엄청 열심히 막 찾아보진 않는데 넷플릭스에 있는 거 하나 두 개씩 보고 자거든요. 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이유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웃기긴 한데 저도 사람이니까 그냥 노는 걸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애니메이션이 된 이유는 얘가 짧아 가지고 한 편당 한 20분 남짓인데 그걸 1.2 배속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 보는데 한 12분 정도 딱 걸려 가지고 한 개, 두 개 정도 보고 잠자기 딱 좋더라고요. 미드는 보면 한참 걸리니까 너무 피곤해 가지고 못 보겠고, 애니메이션 정도가 적당해 가지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결국에 하는 일이 글을 쓰고, 글을 쓴다는 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서도 막 그런 생각합니다. '아, 이 애니메이션의 작가는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구성했구나.'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루를 딱 보냈을 때 되게 충족감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제가 와이프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요즘 와이프랑은 엄청 잘 지냅니다. 약간 동반자 느낌이 되었죠. 사업 파트너이기도 하고 이제 육아 파트너이기도 하고. 원래 이렇진 않았거든요. 저희도 진짜 많이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네이 모험 일지 제가 뉴스레터 보내는 거 있는데 거기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와이프가 월경전 증후군, 이게 엄청 심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싸움을 했었거든요. 이걸 알기 전까지는. 그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뭔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할 때 스트레스가 계속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이 싸움의 빈도와 강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막 전 에너지 뱀파이어가 따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되게 안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막 들쭉날쭉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기에 에너지도 많이 뺏기고. 그런데 이제 와이프의 그 증상이 월경전 증후군 중에 하나다라는 걸 파악하게 됐고, 그 약을 먹었거든요. 이게 좀 완화되는 약이 있대요. 그걸 먹었더니만 확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호르몬의 힘이 이렇게 센가.'라는 걸 한 번 더 깨닫게 됐고, 이때 이제 약을 먹고 와이프도 자기의 성격을 변화하는 걸 느끼니까 와이프의 메타인지가 엄청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막 화를 내고 조급해하는 이유가 자기 원래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와이프도. 그러더니만 이제 그 약을 꽤 몇 개월 동안 먹었는데 그 뒤로는 이걸 안 먹어도 자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막 화가 올라오면은 '이거 내가 뭔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메타인지가 되면서 그 정도가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되네.'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는 지금 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다고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상한 짓을 좀 해서 와이프도 싫어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그 말을 할 때 계속 조건을 달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뭐 하면 이렇게 되고 저거 하면 이렇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맨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업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할 때는 되게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적합한 사고방식이긴 한데,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말투는 아니더라고요. 뭔가 계속 촘촘히 만드는 것 같고,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 같이 그렇게 좋은 화법은 아니었고, 와이프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와이프랑 관계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파트너로서 잘 지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 삶은 엄청 평화롭고, 그 와중에도 이제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이제 행복을 만드는 요소들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잖아요. 방금 스케줄도 얘기해 드렸지만 막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밤늦게도 일하고, 뭐 중간에 운동할 때는 그냥 내가 운동하고 싶을 때 운동하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아 이게 엄청 중요한 그 행복의 포인트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 되게 느끼기 힘든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니까 이 느낌을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차피 일을 많이 하니까 '회사를 다니나 내가 사업을 하나 뭐 크게 다르지 않네.'라는 느낌일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게 똑같이 일을 하고, 아니 쪼금 더 많은 일을 하더라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일을 하면은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덜 받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요소는 '운동을 꼭 한다.'인데요. 회사를 그만두고 운동 스케줄이 들쑥날쑥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는 그 오전에 하고 언제는 오후에 하고. 근데 이것보다 그냥 일과 전에 운동을 딱 해 놓고 시작을 하니까 훨씬 더 삶이 안정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운동을 삶의 중심으로 잡으면 다른 일들이 쪼금 잘 풀리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까지 좀 들거든요. 그리고 원래도 체력이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체력이 진짜 좋아져 가지고 웬만해서는 잘 피곤함을 안 느낍니다. '이 나이 때도 이런 게 되는구나.'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나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데 되게 기력이 없으시다 하면 진짜 운동을 제대로 해 보셔 가지고 체력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워라밸에 대한 갈등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와이프와 관계도 좋다고 했고, 애도 제가 등원시키는 날도 있고 데려와 가지고 밥 먹이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랑 충분히 시간도 좀 보내고 있어 가지고 이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에 미쳐 가지고 아이를 챙기지 못한 그 죄책감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아주 평안한 상태고, 그리고 네 번째는 잠을 충분히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제가 취침 시간이 10시 아니면 막 이럴 때는 9시 에도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7 시간 정도는 꼭꼭 챙겨서 자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8 시간까지 자고요. 단지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날 뿐이거든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니까 이게 몸도 좀 덜 힘들고, 몸이 덜 힘드니까 부정적인 생각도 잘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막 애니메이션 본다고도 얘기 드렸잖아요. 일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중간에 노는 활동들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너드한 느낌, 그 찐따 같은 놀이 이런 것도 좀 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여섯 번째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는데 그나마 좀 골라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 느끼시는 분은 느끼셨겠지만 제가 살이 쪼끔 빠졌거든요. 그게 뭐 식단을 따로 하기보다는 살이 쪼끔 빠졌는데, 회사 다닐 때는 회사 근처에 있는 바깥 음식밖에 먹을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돈가스나 이렇게 김치찌개 이런 바깥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좀 쪘었고 이렇게 좀 붓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음식 제가 하고 이러면서 채소류 위주로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컨디션도 엄청 좋아지고, 이게 한번 채소류의 식단을 하고 나니까 다른 음식 먹었을 때 오는 불쾌한 느낌을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저건 내가 먹을 음식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와이프가 만약에 진짜 바디 프로필 찍자고 하면은 식단도 제대로 해 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컨디션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서. 살을 빼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컨디션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네, 이게 일곱 번째죠. 제가 하는 사업들이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라테스 센터도 그렇고 마케팅 대행업도 그런데, 필라테스 센터도 이게 필라테스 효과를 못 보신 분들께는 너무 아쉽지만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진짜 실용적인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특정 자세로 너무 오래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딘가 아프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아프다는 걸 보통은 잘 느끼지도 못하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되면 악 하고 이제 아픈 거란 말이에요. 그 근골격계 통증이. 근데 이제 필라테스를 하게 되면 안 쓰는 근육들을 조금 강화시켜 주고 계속 너무 과하게 사용했던 근육들을 풀어 주는 효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컨디션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1:1 수업을 꾸준히 받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들의 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들 진심으로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도 마찬가지. 실제로 저희 광고주님들이 저희 모네랩에 되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십니다. 그게 실제로 고객들을 데려오니까 저희도 그게 뿌듯하고 그 뿌듯하면서도 돈을 또 버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또 이것도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런 제 생활 패턴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잡혀 가지고 막 선택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냥 '이 날에는 이거 하겠지.'라는 생각만 있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매끄럽게 생활들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요소들 때문에 제가 엄청 충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생활에 충만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만약에 이야기를 제가 쭉 했는데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너가 지금 회사를 안 다니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제가 태어나자마자 이런 그 생활 환경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제가 경험한 거는 이런 삶을 추구하려고 생각을 꾸준히 유지하니까 정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만들 거야.'라고 생각해 봤자 바뀌는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하나하나씩 해결하다 보면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생활이 이렇게 딱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올해 초에 제가 했던 결정, 그러니까 회사를 나가기로 했던 결정이 현재 지금 제 생활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맞는데 결정적인 순간은 맞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제가 준비해 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아 정말 생각이 있으면 이걸 정말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의 힘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내 생활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현재에 대한 상황이고 그리고 저한테는 그런 것도 생겼어요. 그 1년 1년 생활이 나아가실 수 있다는 믿음요. 그러니까 이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블로그에도 꽤 많이 쓰긴 했었는데 저는 극단적인 언행일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언행일치라고 하면은 보통 타인과의 약속에 대해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극단적인 언행일치가 되면은 내 스스로에게 부여한 말 그 자체를 이제 일치시키는 사람이 되면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도 되게 감명 있게 읽었는데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하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미래를 기억하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미래를 기억하는 게 되게 모순적인 얘기잖아요. 기억은 과거의 것을 하는 건데 "미래를 기억하라니 이게 무슨 뜻이야?"라는 건데 이게 쪼끔만 생각해 보면은 그 극단적인 언행일치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게 원래 당연했던 것처럼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 상태가 되면 이룰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극단적인 언행일치와 동일해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 드렸고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힘 같은 거는 진짜 작은 목표라도 이렇게 쪼금씩 실천해 나가면서 그걸 훈련을 하면은 큰 목표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방송의 주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래도 아셔야 될 거는 제가 고난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번 달 매출 걱정은 항상 있습니다. 그 잘 나오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럴 것 같은데 매출이 잘 안 나오면 당연히 걱정이죠. 당연히 걱정이고 잘 나와도 다음 달 걱정입니다. 이게 유지될까 하는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필라테스 센터는 사실 이번 달에 잘 되면 그 선생님들이 수업은 다 해 주시니까 뭐 괜찮은데 그리고 대행업은 이번 달에 잘 되면 그다음 달에 제가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바빠진다는 거죠. 그 나름대로의 고단함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되게 행복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행복한 사업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요. 제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오버뷰 한번 쭉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적용하셔 가지고 쪼금 더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이 시간에도 도움되는 내용들을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다.